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법원의 두 차례 판단을 받은 상태이고 검찰은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다룬 보도가 연일 쏟아지며 여론은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 대중의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보도가 이전 정부 수사팀에서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뤄진 내용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 없는 만큼 검찰은 더 이상의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점점 더 여론 재판처럼 번져가는 양상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명의로 된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정황을 두 차례나 인정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 간의 사전에 짜인 통정매매가 실행될 때 김 여사의 계좌에서 나온 주식 물량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통정매매란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서로 미리 약속한 가격의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된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주포 김모 씨와 선수 민모 씨가 주식 매매를 모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대화에서는 8만 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주문이 언급되었고 해당 주문이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주포 김 씨가 매도 지시를 내린 후 불과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실제로 매도가 이루어진 점도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김 씨의 지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연스러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에 대해 줄곧 독자적인 판단으로 매도 주문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으며 단지 본인의 판단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녀는 전 정부 수사팀의 서면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현 정부 수사팀과의 대면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주가 조작의 주포나 선수와 직접적인 연락이나 상의가 전혀 없었고 제3자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한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 여사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녀가 주가 조작의 실행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러한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의 해명은 법원의 통정매매 판결과 상충되며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연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 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가 주가 조작 세력의 계획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랜 수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세력 간의 직접적인 연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수사팀 모두 주포나 선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김 여사와 연락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 여사에게 매도 권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권 회장 등의 통신 기록에서도 사건 당시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물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1, 2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가 조작 세력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진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김 여사와 사건 관련자들 간의 인적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유명했던 서 회장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어머니 최은순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알고 지내며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사건 피고인들과의 추가적인 인적 관계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법리적으로 이들이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김 여사의 혐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정보들은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김 여사와 관련 피고인 간의 수십 차례 통신 기록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김 여사의 회사 직원과 통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해명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측근이었던 인물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된 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 대중의 의혹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 씨와 김 여사 계좌를 사용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간에 주고받은 편지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사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역시 이전 정부 수사팀 때 확보된 것이지만 당시 수사팀 내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편지가 김 여사의 연루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주가 조작 공범들이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찰총장의 부인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지만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이 당시 기소하지 않은 자료들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 여사를 기소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입니다. 증거와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 기소의 허들이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건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다뤄지면서 증거들은 이미 공개된 상태이고 1, 2심 재판부에서 법리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기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찰 내부 인사들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무혐의 처분 이후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치적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차라리 전 정부에서 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지금쯤 결론이 나왔을 것 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외에서는 사건 처분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처리하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검찰과 정치권 모두에게 중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